네, 일발장전 오늘 주제는 기업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인데 이 한화의 꿈의 그리는 아니고 방산의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지금 그렸죠. 한화는 다 아시는 바 한국화약의 줄임말이죠. 네, 이 과거부터 상당히 그 방산 쪽에는 조회가 깊은 기업이고 연관성이 깊은 기업인 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강하죠. 강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앞서 이제 카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한국 항공우주에 과 관련돼서 한화가 끊임없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좋은 긍정의 측면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게 포인트인데 자, 방송용이 있고 비방용이 있어서 방송용으로만 가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면은 한국의 이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했죠. 로키드 마틴을 하려면은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으로는 부족하죠. 로키드 마틴의 시가총액은 152조 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6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되죠. 거기에 이제 한화 시스템 3조 원을 붙이면은 한 7조 원 될 거고, 플러스 알파를 붙여야 돼요. 이 플러스 알파가 한국 항공우주의 방산 분야가 되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 이 한화 시스템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바, 지난번에 KF-21 기에 그 A사 레이더, 그 A사라는 회사의 레이더가 아니라 A사 레이더라는 이 레이더, 뭐 잘 아시는 군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아실 거고, 다목적 기능의 레이더 MFR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 A사 레이더는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데. TR 모듈이라고 해서 송수신 모듈 하나에 그게 2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랩터 F-22, 그다음에 F-35, 이런 비행기 기종이 1200개, 한 2000개 정도의 FR을 가지고 있는데, TR 모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A사 레이더가 한 1000개 정도 지금 1000개 좀 넘을 거예요. 저 앞부분에 지금 툭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뒷면에 저 원판 디스크처럼 돼 있는데, 저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저기에 이제 그 TR 모듈이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가격이 대당 한 원가만, 이 군사 비밀이라서 그런데 원가만 대략 한 20여 원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노인비 뭐 치면 한 30여 원이 좀 넘을 겁니다. 요거 이제 KF-21에 150대를 이미 이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규모만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규모가 될 거고. 자, 문제는 요 레이더가 9월 15일 날 현대차가 아마 자율주행과 관련된 추석 지나고 뭔가 이벤트를 발표할 것 같은데, 레이더가 있어야 돼요, 레이더가. 동시에 한 1000여 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 레이더 기능은 자율주행, 특히 이제 UAM이라고 하는 도심형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에도 적용이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화 시스템의 내용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데 주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주가가 비슷한데 쿵 떨어졌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쫙 올라갔죠. 시스템은 좀 올라가다 이렇게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데, 에어로 다음은 한화 시스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저 플러스 알파를 지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자, 이 비방용이라는 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스토리가 너무 딱 맞아 들어가요. 너무 딱 맞아, 숫자까지 딱 맞아 들어가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참 세상이 그렇게 가는구나. 그럼 가는 대로 인정을 해줘야죠. 네. 자, 한화 시스템을 오늘 본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저는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하나그룹이 인수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굉장히 심플할 것 같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국가의 근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기업에 이게 다 몰리는 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분명히 전 정권에선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뭐 상황도 상황이다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면은요. 사실은 이제 이번 정부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사실 재정의 어떤 그 건전성 확보.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혈세를 들여가지고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어떤 그
공영 기업들의 민영화, 뭐 소위 얘기하면 우리은행의 매각, 네. 그다음에 지금 한국항공우주 수출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 1조 5천억 언제 팔 거냐. 네. 이게 사실 수년간 뭐 정부의 어떤 다 숙제였지만 사실 한국항공우주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약간 뭐 좀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이클 시가총액이 지금 막 그 뭐 작년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 네. 제대로 된 가치를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서 지금 지분 가치만 따지면은 한 1조 5천억 정도지만 프리미엄 감안해가지고 한 2조 원 정도 이제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2조 원 정도를 이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느냐? 일단 하나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비상장 회사인 하나건설이라든지 상장 회사인 하나생명 쪽에서 이제 유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도 뭐 유증을 조금 해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자본 조달을 좀 해가지고 하나그룹 내에 이제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좀 하면 뭐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그림도 좀 나오겠다. 지금 뭐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이제 한화 손해보험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슈도 시장에서 있죠. 한화 손해보험을 신한금융투자가 인수한다고 루머가 한번 돌아서 지난번에 우리 이미연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아직 팩트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화가 자본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 잘못하면 주가가 부러지고 주주한테 반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래도 조달을 그렇죠. 해서 근데 이제 유증이라는 게 이제 유증의 목적이 만약에 한국항공우주 매입을 위한 유증이다. 이러면 아마 주주들이 상당히 환호하지 않을까요? 뭐 어찌 그림으로 됐건, 봤을 때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에 왜냐하면 그 정점에 있는 기업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수직 계열하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김승현 이제 회장의 마지막 이제 좀 수건이 되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앵커님이 부담이 조금 덜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요. 생각이 좀 들어요. 분산시킵시다. 너무 네. 혼자 지구 가기에는 부담. 그렇죠.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린 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 아랫단에 있는 하나 시스템의 이제 가치가 분명히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한국항공우주가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를 할 때 핵심적인 이제 기술 그다음에 부품들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공급을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산주들이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 시스템만 지금 주가가 못 움직였던 이유는 사실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 때문이었거든요. 다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빅베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좋은 걸 이제 2분기 때 많이 좀 떨어냈어요. 방산 쪽은 뭐 영업이익률이 8%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좀 좋았는데 지금 2분기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다는 이유가 자회사 이제 금융자산 평가 손실, 요걸 이제 확정을 좀 지었다는 거. 이거는 이제 회계적인 손실이니까 뭐 재무적으로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사업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일부 이제 로스가 난 걸 이제 확정을 좀 지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유독 이제 방산주들이 다 실적이 좋았는데 하나 시스템만 이제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뭐 약간 이제 그런 시끄러운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이제 방산은 왜 얼마 전에 CNN에서도 그런 보도했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 방산이 이제 전 세계 4대 이제 방위 산업의 이제 위상이 올라왔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동유럽 국가들 여러 이제 뭐 아프리카, 이집트 뭐 그다음에 동남아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방산과 관련된 이제 품목들을 워낙 지금 열렬하게 지금 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산이라는 건 미래의 어떤 가치를 보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실적 위축이 기업 가치를 결정할 정도로 뭐 시장의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UAM 사업이라든지 내년에 이제 또 원해가의 이제 또 위성 통신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화되고 사실 이 UAM이 진짜 좀 시장이 되게 좀 커질 수 있고 결국 이 UAM은 국방력에 있어서도 정말 좀 중요한 자산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사업의 이제 포트폴리오는 정말 좀 잘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정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확실하거든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뭐 단연 탑픽 종목을 뭐 하나 시스템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제가 뭐 준비한 종목은 어제 i3 시스템 뭐 레이더와 관련된 거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중소형 방산주 말씀도 좀 드렸었고 뭐
현대 로템도 있지만 저도 오늘은 그냥 뭐 일발장전 종목으로 하나 시스템을 그냥 저는 픽을 한번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똑같이 따라오시는군요. 네. 뭐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매수 매도의 선택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이시지만 스토리 라인은 상당히 탄탄하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포르쉐 이런 거보다는 네. 좀 묵직하니까. 네. 이동훈 팀장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뭐 사실 이제 뭐 앞에서 김윤미 기자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그룹의 지금 방향성은 명확해요. 네. 두 개죠. 태양광하고 방산입니다. 그렇죠. 하나 뭐 그건 뭐 아주 솔루션이라고 명확해요. 지금 태양광은 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의 어떤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어떤 수직 계열화 이게 이제 지금 그 한화그룹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화 시스템이 그만큼 이제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앞에서 이제 뭐 UAM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간단합니다.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미래를 다룬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 공중을 나다니는 택시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는 것과 또 달라요. 사실 이게 물론 이건 먼 미래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들이 안 부딪히고 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하나 시스템이 계속해서 지금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의 그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UAM 사업의 경우에 내년에 이제 무인기체의 시험 비행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내년 하반기에는 더 나가서 이제 유인기체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역시 이제 가장 앞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것이 뭐 많은 또 분들이 이거 뭐 당장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언제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대차나 뭐 많은 그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 지금 봐서는 되게 좀 약간 황당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건 방향성이에요.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런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때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지금 화면에 나오신다면은 하나 시스템 액면가 5,000원이에요. 네. 이게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5,000원인데 주가 15,000원이다. 네. 이건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종목들이 잘 없어요.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액면가 5,000원 요 부분은 놓쳤는데 이동훈 팀장이 잘 또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요거 또 짚어주셔서. 자 일단 뭐 참고하시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카이의 강구영 대표가 취임하면서 1조 5천억을 불렀을까? R&D 비용에. 애매하게 1조 원도 아니고 2조 원도 아니고 1조 5천억에 딱 금액까지 정해놨다는 1조 5천억이 완전 꽂히셨군요. 아니 근데 뭐 명확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수출입은행의 지분이 26%면은 지금 시가총액 6조 원에서 딱 1조 5천억 나온단 말이에요. 1조 5천억. 카이는 지금 돈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방산 분야는 이게 수익성 내려면 오래 걸리고 그렇죠. 민수 이게 대부분 군수업체들이 방산업체들이 군수와 민수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어떤 정립하는 작업들을 하겠죠. 자, 하여튼 여기서 다 못다한 내용은 최이마의 39금 증권방송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반장전 여기서 마무리. 더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